안녕하세요, 친들입니다. 작년 2월 배민의 배달 파트너들에 대한 저단가 정책, 오직 회사 수익 최대화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정책들이 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쿠팡이츠 플러스로 갈아타고 거기에서 이제 지사 운영까지 시작을 하면서 동자, 동작남부, 관악중앙, 영등포 지사까지 운영하게 되면서 이제 바쁘게 지내온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 생각이 맞았죠. 2023년 배민은 가맹점의 수수료 쥐어짜고 소비자한테 배달비 전가하고 기사들 돈은 쥐어짜서 아주 그냥 최소로 주면서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남긴 한 해였다고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츠 플러스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배민을 계속 했었으면 분명히 수익이 그 전에보다 많이 줄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든 처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안정된 높은 고정 단가를 받으면서 배민이 할증이 높은 시간에는 그 서브로 그런 건 쏙쏙 빼먹으면서 코로나 시국보다도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배달로만 그때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벌었고 추가로 지사 운영도 해서 이제 사업 수익까지 생겼으니까 남들은 단가 떨어져서 시간을 갈아 넣네 만에 이제 그런 거 할 때 더 적은 시간 일하고 아니면 비슷하게 일하고 저는 1.5배에서 한 2배 더 많은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다른 관련 용품 사업도 할 수 있었고 매년 이제 몸은 좀 덜 힘들게 그리고 수입은 더 높게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것에 저는 만족을 합니다. 물론 쿠팡이츠 또한 이츠 플러스 협력사라고 해서 갑질이 없던 거는 아닙니다. 확실히 삼성이든 현대든 네이버든 배민 쿠팡이든 간에 대기업들이랑 거래를 하려면 처음에는 당연하고 물론 이 관계를 계속 맺은 기간 내내는 힘이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일을 해서 남의 돈 갖고 오기 힘들 거잖아요. 큰 돈을 벌어올 수 있다면 감수하고 타협하고 좀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거를 조정하고 계속 의견을 내면서 버텨내야죠. 이츠 플러스가 작년 한 해만 해도 시작은 좋았지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1년간 성수기 단가 비수기 단가 이렇게 구분됐던 것도 없애버렸고 거리 할증 금액도 9월 정도에 엄청 줄였고 그리고 3구간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서 부분적으로 5구간 시스템 지역별로 넣더니 결국은 이제 1구간이든 2구간이든 서울 전 지역 다 이제 5구간 시스템으로 변경이 작년 말에 되면서 운영비는 500건이면 500건, 470건이면 400건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딱 그 돈만 주는데 구간이 쪼개지니까 더 많은 콜을 지사별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니까 회사한테는 엄청 큰 이익이 됐죠. 기사들은 힘들어지고 지사 운영도 한 개라도 안 되면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것만 있었다기보다 또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탄력적으로 우천활증도 좀 몇천 원까지 3,000원, 4,000원 크게 올려서 반영을 몇 달 동안 했고 이츠 플러스에는 존재하지 고정 단가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실시간 할증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고정 단가 플러스로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4,000원, 6,000원까지도 이렇게 주면서 좀 기사가 없거나 눈비 가거나 이럴 때는 좀 일반 쿠팡이 단가가 고단가 올라가는 것만큼 올려주게 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협하고 조율하고 하면 플러스 기사들에게 좀 불리한 것도 최대한 이제 조율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싸워서 맞춰 나가야지. 그래도 그냥 아예 기본 단가 3,000원 계속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4,000원, 5,000원 이렇게 고정 단가가 좀 되는 이런 걸 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불리한 그 직선거리 할증도 실거리 시스템으로 조만간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2월달에 이제 한두 달 안에 아마 적용되도록 그 타협안을 지금 이제 이끌어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매니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비밀이긴 하지만 이게 느닷없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사들의 수입 보존을 위해서라도 좀 원활한 지사 운영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거 픽업거리는 안 되더라도 실거리를 적용을 해달라. 여의도에서 노량진 가는 거니까 기본 요금으로 가면 너무 안 된다. 이런 거를 끊임낌 없이 싸우고 또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결혼이나 자녀 계획도 없고 부모님 노후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던 수억 원의 빚, 대출이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40살의 그런 뭐 노후, 우리가 또 100세 시대잖아요. 뭐 5, 60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살려면 은퇴하고도 뭐 최소한 뭐 몇십억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좀 위기감도 있고 돈을 더 내가 10년이고 20년 안에 모아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숨이 진짜 턱턱 막히던 뭐 진짜 큰 빚도 있었고 대출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40살에 한 10년 계획을 세우고 진짜 5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했거든요. 저는 기존에 뭐 회사 생활도 하고 있었고 뭐 사업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연 몇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게 투잡으로 하는 배달이라는 판단을 해서 또 밤하고 뭐 새벽에 새벽 배송하고 뭐 이런 걸 다 남는 시간 투자해서 5년 동안 진짜 매년 배달로만 4천만 원 이상씩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이 넘어가니까 기존 수입에다가 뭐 요런 뭐 이제 그 투잡으로 시작했던 이 수입들이 넘어가면서 이게 제 또 다른 직업으로 엔잡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제 이렇게 5년이 넘어가니까 남은 5년은 지금보다 이제 뭐 종잣돈도 쌓이고 2배, 3배 더 많게는 갑자기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 뭐 이런 게 있어 진짜 뭐 희망의 빛이 보이거든요. 누군가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뭐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뭐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는 곳에, 있을 만한 곳에 내가 잘하는 곳에 돈을 벌어 찾아가야지 돈이 나를 보고 따라오죠. 근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뭐 사설 토토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돈이 따라오겠냐고요. 그거 잘 맞춰서 뭐 배당금 맞춰서 몇백만 원 벌고 까먹은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이게 더 돈이 돼요. 이츠플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달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츠플러스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다른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고정으로 하나 꾸준히 내가 나올 수 있게, 이거 엉덩이 띄고 못 나오는 사람들, 강제적으로 출근을 못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이 투잡을 해서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이유가 항상 꾸준하게 그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출퇴근하는 게. 근데 이게 배달만 하시던 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뭐 책임감 있으신 분들, 너무 잘하는 분들 많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나 대부분 돈 못 버는 친구들을 보면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제 시간에 항상 꾸준한 시간에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벌어 그거 살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배달을 하던 뭐를 하던 또 다른 투잡을 만들고 엔잡을 만들 때 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꾸준함이 있으면 그 시간 관리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츠플러스가 뭐 단가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또 비수기 되고 이러면 분명히 지금도 상황이 더 나을 거고요. 그때 되면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사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나쁜 지사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질이 좋지 못한 지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빨리 가서 찾아내고 또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깔고 가라. 이거에서 수입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츠플러스를 하나 깔고 가고, 제가 봤을 때는 배민 그냥 쭉 타는 거, 뭐 일반 쿠팡 타는 것보다 그 고정적이지 못하고 뭐 미션이 있을 때나 뭐 이때 벌 때 벌고 막 그 내 스케줄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냥 꾸준히 수입이 되는 이 플러스를 깔고 그때 그걸 빼먹으면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루트를 뭐 한 회사의 몰빵이 아니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가지고 가는 게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츠플러스가 뭐 플래티늄으로 바뀌던 뭐 어떻게 되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걸 꼭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 저처럼 좀 힘들었던, 빚을 많이 졌던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도 뭐 좀 잘 되길, 저처럼 이렇게 쉽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던 사람도 금방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정도 수입이 나오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 왔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고, 이 유튜브도 제가 접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잘 되고 또 스마트 스토어나 또 제가 다른 걸 하는 게 또 잘 되면 그것도 영상으로 또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입은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어요. 제가 뭐 서울에서 뭐 이츠플러스를 해서 500, 700을 벌면
뭐 지방,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이것보다 1, 200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해서 또 붙여서 다른 수익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 상황에 맞는 거를 해서 해라. 굳이 뭐 서울로 와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구구절절 말이 많아졌는데 이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전망도 그렇고 다른 플랫폼에 대한 것도 전망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를 물고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걸 물고 그런 걸 하나 깔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츠 플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1년간 지금 해보면서 한 얘기를 조금 드렸지만 그 후에 또 아마 또 이제는 자주 궁금한 거 여쭤보면 그런 거에 대답하는 시간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제가 1년도 더 최소한 1년은 더 유지를 할 거고 또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 뭐 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아마 뭐 다른 사업을 또 갈아탈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플랫폼과 같이 하는 사업은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그런 것도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댓글로 달아드리던가 영상으로도 또 한번 소개해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이상 뭐 제가 대본을 쓰고 써봐도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뭐 좀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